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권기창 안동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랜만에 이슈 토크 다시 네. 찾아주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위대한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동을 사랑하는 50만 안동인 여러분, 2023년 개미년 새해가 33번의 시민의 종소리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올 한 해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선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새벽에 나와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저녁 늦게 귀가를 해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일어나요. 이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가는 거죠. 네. 또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오면은 과거에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법정 처리 기간에 2분의 1로 단축을 했고 네. 또 시장실을 방문하기가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서 민원인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읍면 동장님들도 2층에 있던 사무실을 전부 1층 민원실로 다 옮겼어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힘이 들지만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갔다. 그래서 이런 네. 단기적인 처방들을 많이 했고, 조금 큰 문제라면은 25년 동안 강변에서 탈춤 축제를 했어요. 네. 이것을 도심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지만은 축제를 할 때마다 도심이 공동화된다, 도심의 상권이 무너진다. 25년 동안 아우성을 쳤던 것을 이제 도심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도심 활성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 외에도 농기계 배달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상당 부분 90% 정도를 제가 공약했던 것을 이행했지 않나. 그래서 올 한 해부터는 미래지향적으로 네. 좀 뭔가 새로운 꿈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야심차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다는 점이 네네. 굉장히 인상이 그렇죠. 깊은데요. 네네. 시민들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많이들 찾아오던가요? 지금 시장실은 정말로 소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과거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구실하고 뭐 거의 똑같아요. 책상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시민들이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시장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위압감이라 그럴까 좀 들어가기가 좀 불편했었는데 네. 1층으로 옮기니까 누구든지 하루에 정말 많이 찾아오셔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해결을 다 해버립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을 원하지 않고 당장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 해결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시장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많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실이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 그렇죠. 또 고민 상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주 같은데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지난해는 마무리를 못했지만 네. 올해는 꼭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올해부터는 정말 안동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일단은 안동 원도심에 기차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차역이 이전한 지가 아마 상당히 오래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마스터 플랜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거의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고 올 2월까지 마무리해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이 철도 역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과 임대차 계약을 맺든지 부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안동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네. 구기차역은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한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고 옹천역에서 운산역까지 구가는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안동시의 지난 성과와 네. 올해 계획들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안동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네. 민선 8기 안동시의 최우선 과제는 네.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민들 중에서는 안동과 예천이 왜 통합을 해야 하냐, 네. 공감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시민들에게 안동과 예천의 통합의 필요성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 수 있으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 안동은 도청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도청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그 많은 것을 인내하고 안동과 예천을 위해서 참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문제는 도청을 옮긴 목적은 경상북도 24개 시군의 균형 발전해, 즉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면은 안동과 예천 신도청이 하나로 힘을 뭉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뭉치지 않으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예천의 인구가 좀 늘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미미한 현상이고 네. 먼 훗날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지금 상당 부분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동 예천 통합의 64% 이상이 찬성해요.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어요. 한 번도 50% 이하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네. 많은 시구민들은 실제적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고 일부의 지도층 인사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은 올 한 해는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일단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네. 시장이나 군수가 통합을 한다고 통합을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느냐? 주민이 하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를 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민투표 발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로 결정이 돼야만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후유증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통합을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고 네. 저는 일단 그런 공론화 장을 확실하게 펼쳐드려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판단해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통합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결론을 내놔야 통합을 하면 하는 대로 미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대로 뭐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늘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008년부터 6월 8일 날 도청이 이전되고 지금까지 거의 15년의 세월이 다 흘러가잖아요. 지금까지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또 네. 지금 와서도 또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안동 예천이 경상북도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제는 하든 말든 결론을 내자. 네. 그리고 충분하게 정보 제공을 하자. 이제까지 정보 제공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은 어쨌든 주민 투표의 결과에 따라 그렇죠. 예, 주민들이 되는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와 관광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안동의 대표 축제죠.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지난해에는 도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색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번 축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네.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의 소상공인들, 도심 경제가 살아났다. 일부 시민들에 의하면은 안동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도심에 많은 사람이 온 건 처음이다 할 정도로 네. 또 일부 가게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면은 식당에 물건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25년 동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변에서 축제를 할 때는 도심이 10일 동안 텅텅 비어버립니다. 대부분 안동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소비된 금액은 전부 들어갔냐? 외지의 상인들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외지의 상인들에게 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도심으로 옮기면서 외지의 상인들은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네. 기존의 상가를 이용하도록 했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좀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할 때는 그 콘텐츠를 제대로 좀 보강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도심에 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거고 또 원래 해보니까 신시장 은 좀 부족했고 구시장 중심으로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신시장이 조금 불만이 있어요. 또 옥동도 좀 불만이 있어요. 용산시장도 좀 불만이 있어요. 이제는 도심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도심 경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한다면은 정말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제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축제도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도 마찬가지 도심에서 그래서 구기차역 앞으로 구기차역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면 그 안에서 하지만 당분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소에서 기차역 광장과 거리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안동시에 큰 호재가 하나 있었죠. 네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네, 맞습니다. 안동시는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정말 쾌거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안동시 앞으로 문화유산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안동이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그다음에 세계기록유산, 인류 무형유산 3관왕의 카테고리를 확보했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중심을 뒀다면 이 문화유산을 세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유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의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관광, 문화산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소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많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오면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 안동이 안타까운 건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동, 전주, 경주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주나 경주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찾아요. 근데 우리 안동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동적인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가 강세였다면 이제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놀이문화도 같이 띄워줘야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야만 소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또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러한 안동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동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요. 안동에는 하회마을, 또 봉정사, 역사 문화자산들이 많은데요. 올해 안동시 관광 분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문화유산과 연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계절 축제를 개발해야 되겠다. 왜? 축제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재미와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민속축제와 탈춤축제를 가을에 묶어서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분리하자. 봄에는 민속, 여름에는 물축제. 안동이 안동 때 인반때 물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물축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탈춤, 겨울에는 얼음. 그래서 봄과 가을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로, 여름과 겨울은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축제로 해서 사계절 각각 100만 명이 오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안동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럼 사람이 와야만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동에 국제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안동이 지난 연도에 보면은 국제회의를 4번 개최했는 거예요. 7월 1일 날 오픈해서 국제 컨벤션센터가 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사람들이 이제 안동은 한국 속의 안국이 아니고 세계 속의 안동이다. 세계적인 안동으로 변모해간다. 정말 수많은 외국의 지자체장들, 저명인사가 다녀갔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동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러면은 국제 컨벤션센터는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래서 인문가치 포럼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둔다면은 안동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안동의 관광 활성화 기대해봐도 그렇죠. 될까요? 결국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동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관광객을 모으는 데는 단위 시간 안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관광객, 중국의 관광객, 일본의 관광객. 우리 안동이 인문가치의 메카잖아요. 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문화와 놀이문화가 함께 발달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안동은 관광으로 승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 안동은 관광 거점 도시로 또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리트를 잘만 활용한다면 관광객으로 승부를 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 규제도 완화가 네, 돼서 그렇죠. 빨리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농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그렇듯이 안동도 또 인구 감소, 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그렇죠. 겪고 있는데요. 일손 부족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어떤 노력들 하고 있는지 농촌에서 궁금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에는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직접 제가 가서 그쪽 정부 관계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1000명 정도만 들어오면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다고 봐요. 또 여기에서 일손을 구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뭐 작게는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15만 원을 부담을 하면은 고추나 사과를 딸 필요가 없어요.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한 8만 원, 더 많으면 9만 원 정도의 농가에 보급하면은 농가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투자를 해도 경쟁력이 있는데 인건비 문제,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아무리 지원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기계를 임대 서비스 하는데 과거에는 농민들이 직접 기술센터에 왔어야 돼요.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갖다 줍니다. 저녁 시간에 갖다 주면 여름철에는 새벽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인건비를 엄청나게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줘야만 농가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농사를 40년 지어봤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고 농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농촌 인구 감소부터 농업 정책까지 살펴봤는데요. 농촌의 인구 감소도 심각하지만 또 안동시 전반적으로도 청년 인구 감소도 심각한 맞습니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청년들을 안동시로 유입할 수 있는 안동시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내잖아요. 일자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대마 산업, 백신 산업, 물 산업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안동이어서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단지, 그래서 올 1월경에 국가산단이 발표가 되는데 되면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될 것을 대비해서도 민간산단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산단이 됐든 민간산단이 됐든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는 안동에 지금 대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또 학생들이 미달이잖아요. 안동에 오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안동에 오면은 안동대학이나 안동지역 출신들이 안동지역에 취업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이 또 유명하잖아요. 이런 산업들을 자꾸 유치하고 개발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면 행복해진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동시정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또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동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춧돌을 지금부터 놓아야 되는 거죠. 정주인구 3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인구 50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관광과 산업으로 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놔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물산업 관련해서는 안동댐과 이마댐을 가지고 있지만 애물단지잖아요. 낙동강 하류 지역에 물을 보내고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아서 우리 지역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투자하는 일에 저는
전력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안동시 주요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